5살 담임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적응시켜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한 학기를 또 1년을 잘 보내려면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만 3세 아이들, 이제 5세 아이들의 그 어린이집 초기 적응을 좀 할 수 있는 팁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5세를 처음 맡은 선생님들이나 또는 초임 선생님들이 어떻게 5세를 운영을 하면, 초기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5세를 나누자 보면 그 신입 언어와 또는 이제 재원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입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가정 어린이집을 마치고 온 아이들, 또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4살까지 마치고 이제 5살이 되어서 다른 기관으로 옮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신입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재원화 같은 거는 재원생을 말하는 거예요. 뭐 3세, 4세 또는 뭐 0세부터 쭉 다니다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이제 5세가 되는 아이들인 경우가 또 이제 재원생이라고 하고 또 재원화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먼저 신입 언어의 아이들은 어떻게 적응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입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환경이 낯설어요. 선생님도 낯설고 어린이집 환경도 낯설고 또는 유치원 환경도 낯설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뭐 친구들도 낯설고 다 낯선 그런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낯선 환경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위축이 되거나 소심해지거나 또 이제 좀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신입 언어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간 곳이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과 긴장감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기에는 많이 울기도 할 것이고 또는 이제 등원을 거부한다거나 이제 좀 소극적인 자세로 어린이집 생활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신입 언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은 낯선 환경을 조금 이제 익숙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원을 먼저 조금 탐색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어린이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구경해 볼까? 또 우리 교실 또는 다른 교실, 또 우리 어린이집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신입 언어 아이들과 함께 좀 이렇게 원을 탐색하면서 아이가 공간에 또 그리고 환경에 그리고 또 사람들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선생님들이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좀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곳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감이 잡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신입 언어 아이들을 데리고는 한 번쯤은 이제 원을 좀 탐색을 해주시고 원에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 원장님,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직원들과 인사하고 소개하고 아이가 친근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다 울지는 않겠지만 간혹 이제 좀 울음으로 이제 자기 불안함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간혹 댓글에 보면 초기에 우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는 아이들은요, 일단 선생님이 최대한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는 아이들 또는 신입 아이들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기댈 수 있는 것은 담임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먼저 읽어주세요. 그 아이가 불안하고 그 아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읽어주시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무섭기도 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가 보구나. 어린이집이 바뀌어서 좀 속상한가 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좀 최대한 좀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가 그렇다 보면 선생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내 상황을 어떻게 알지? 이제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것을 느끼면서 선생님은 이 새로운 곳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최대한 선생님 가까이에 두시고 아이의 마음을 계속 수시로 읽어주시면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다독거려 주시고요. 대신 이 우는 아이에 매달리다 보면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우는 아이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이 아이는 선생님 근처에 두시되 다른 아이들과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셔서 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잘 좀 선점을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위축되어 있는 감정은 가장 좋은 거는 칭찬과 격려예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칭찬과 격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이 아이가 위축된 자신감이 조금 더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누구누구가 오늘은 울지 않고 왔네. 누구누구가 오늘은 좋은 표정으로 왔네. 누구누구가 오늘은 선생님 도와서 이것을 잘해주었네. 누구누구가 오늘은 자기 물건도 잘 찾아왔네. 이런 식으로 좀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이 아이가 이곳에서 위축되었던 자신감이 좀 이제 이렇게 펴질 수 있도록,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신입 원아들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환경에 적응시켜 주시면 되고요.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반대로 이제 신입 원아이에 비해서 안정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낯설지는 않지만. 그런데 포지션이 좀 달라지고 그 환경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실이 바뀌면서 또 이제 동생이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형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들, 그런 환경들의 낯선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변화된 환경을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의자 생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형님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알려주면서 아이가 그 변화된 환경과 변화된 위치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원생들은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그 재원생들을 신입원아들의 그 안내자로 좀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짝을 지어주셔서 누구누구가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 화장실 좀 가서 소개해 줄래? 뭐 화장실 좀 안내해 줄래? 아니면 놀잇감 어디에 있는 것인지 좀 찾아줄래? 아니면 어느 반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올래? 이런 식으로 좀 재원생들을 활용하셔서 신입원아들의 적응을 조금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장 이제 선생님들이 초기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안다면 좀 더 빨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무엇을 잘 먹는지, 무엇을 안 먹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어떤 놀이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친구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파악하신다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이렇게 바로바로 제공을 해주신다면 아이가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잘하네? 선생님은 내가 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성향 정도는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밝은 표정, 그리고 밝은 목소리, 그리고 자기에게 친해지기 위해서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막 선생님이 웃지도 않고 있고 목소리도 저음이고 다운되어 있다면 아이들도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다가오기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최대한 밝고 상냥하고 좀 활발한 그런 행동들로 아이들의 좀 흥미를 유발시켜 주시고 아이들과 좀 잘 소통해 주시고 놀아주신다면 아이들이 마음을 좀 더 빨리 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입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아이들을 무조건 이제 딱 줄도 딱 맞춰서 세워야 되고 기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줄 하나는 내가 제대로 세우고 이 아이들이 딱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정해서 짝짝짝짝짝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거 탁탁탁탁 정리되게 하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초기의 아이들에게는 일과나 이런 기본 생활에 관한 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다 보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선생님이 무서워요, 뭐 어린이집 재미없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초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아이들 좀 줄 섰을 때 좀 줄이 좀 삐뚤어지면 어때요? 좀 삐뚤어져도 상관없고 또 아이들이 자기 것을 좀 제대로 좀 못 챙겨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초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정을 하시면서 하루 일과를 내가 딱 짜여진 대로 이대로 내가 일일 계획을 했던 것대로 이대로 탁탁탁탁 진행되게 해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기본 생활을 잘 잡고 유지하고 빨리 아이들이 기본 생활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확실히 뭐 교육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줄 좀 삐뚤어져도 상관없고 아이들이 자기 짐을 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초기에 그 신입 5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생활 습관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기본 생활보다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친밀감과 그런 관계 형성 그리고 안정감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일과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아이들이 따라와 주고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초기에는 조금 가져주시는 것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 생활에 대한 것들은 차츰차츰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선생님들께서 너무 강박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꽉 잘해야지, 잘 잡아야지, 반듯하게 해야지, 뭐 이런 것도 말고 조금 풀어지더라도 아이들이 좀 적응하는 것을 도우시려면 아이들이 그냥 놀이에 그리고 이제 일과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격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은 자기의 신발장을 찾고, 자기의 사물함을 찾고, 자기의 물건을 찾고,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바르게 앉아 있을 수 있고, 화장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교실에서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본 생활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그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너무 강압적으로 또는 이제 너무 주입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일단 3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반응들이에요. 선생님, 아이가 무엇을 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왜 여기다 정리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줄 잘 서야지.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자기 물건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잔소리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좀 우리 어린이집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좀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그냥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반응을 해주시고 이렇게 누구누구는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했어. 처음보다 정리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 다음에는 그런데 선생님이랑 여기다 이렇게도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해주시면서 아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이를 훈육하려 드시지 마시고 초기에는 이렇게 잘했지만 이것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도록 이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선생님들이 기다려주고 좀 아이들을 향해서 웃어주시고 그런 것들 좀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초기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예요. 5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어른들은 아이들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칭찬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파악을 이제 처음에 오신 선생님들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모님을 같이 이제 공유를 좀 정보 교환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누구누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또는 어떤 음식을 싫어하나요? 어떤 놀잇감을 좋아하나요? 어떤 친구들이랑 잘 노나요? 이런 식의 좀 궁금증들이 있으면 아이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머니하고 수시로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정보를 조금 얻어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시기에 어머니들은 또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초기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시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대화를 원하세요.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불안해 하시면 그 마음을 조금 안정적으로 불안감을 좀 없애주셔야 돼요. 울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머니 너무 이것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어머니께서 아이가 긍정적으로 어린이집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서 아이가 울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사랑을 더 많이 해줄 것이니까 그런 반응들을 더 많이 해줄 거니까 어머니께서도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선생님 저에 대한 이제 좋은 이야기들도 좀 해주셔서 누구누구의 마음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실수하는 것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정말 적응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아이들, 유독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상황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너무 그렇다고 확대해서 조금 우는데 어머니 큰일이에요. 적응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적응을 못 할까요? 자꾸만 울어서 큰일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도 너무 또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어머니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서 그러나 어머니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숨김없이 그렇다고 너무 보태거나 너무 축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우시다면 옆에 있는 원장님께나 또는 주임 선생님이나 또는 선임 선생님들한테 좀 상의를 하세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해서 어려워하는데 이것을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를 좀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셔서 선생님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좀 자신이 없는 부분들에서는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혼자 내가 이 반 담임이니까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너무 이제 이런 자신감도 좋지만 이런 생각들로 그러니까 내 반은 반드시 내가 스스로 잘 해야 돼. 이런 너무 강한 생각들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금방 또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묻고 물어서 가장 좋은 정답을 찾아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5세가 어쨌든 초기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기본 생활 습관을 좀 자리 잡는 것들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5세 초기의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5세가 이제 그 6살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정리를 하자면 아이를 향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은 좀 서서히 잡아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놀이 위주로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초기에는 아이와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와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너를 가장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라는 좀 안심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즐겁게 조금 어린이집 생활을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 아이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초기에 아이의 마음을 얻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가서 선생님이 엄마 나 우리 선생님 싫어. 우리 선생님 무서워. 우리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가기 싫어. 이렇다면 어머니와의 신뢰관계도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놀아줬는데 재밌었어. 선생님 친절한 사람 같아. 선생님 뭐 이전에 있던 선생님보다 조금 더 착한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아이 입에서 나온다면 어머니께서도 선생님을 향한 시선이나 그런 관계 형성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좀 주의해 해주시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 중심으로 이제 개정 누리 과정이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놀이를 위주로 이제 아이들을 그 구성을 할 수 있는지 하루 일과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주간 계획안을 작성을 하실 때 이제 지금 연간을 아마 작성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간 계획안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왔을 텐데 월간이 나오고 주간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참고했던 그런 사이트들의 내용도 분명히 좋지만 이제 놀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아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눈높이에서 놀이를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계획안과 그런 모든 것들은 어른들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그런 놀이고 어른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놀이 계획을 하실 때는 아이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이맘때는 어떤 놀이를 했었지? 내가 5살 때는 어떤 놀이 위주로 놀았었지? 어떤 놀이를 했을 때 재밌었지? 어떻게 했을 때 더 많은 놀이를 할 수 있었지를 조금 예전의 생각들을 조금 끄집어내셔서 그 수준에 맞는 놀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기가 돼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친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일과 속에 나오잖아요. 뭐 언어에서도 뭐 친구의 이름을 찾아요. 뭐 친구의 뭐 이름을 알아봐요. 막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뭐 이제 선생님의 이름을 써봐요. 선생님을 그려봐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과를 주간 계획을 짤 때 이 주제에서 어떤 놀이가 어떻게 생길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주제를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여러 사이트의 계획안을 살펴봤을 때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서 나와 있는 계획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그 놀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놀이 과정의 하나의 그 활동으로만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제가 7세를 또 다시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조금 놀이를 변형시키고 주제를 변형시키고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 아이들의 수준에 제일 적합하게, 그러니까 어른의 시선이 아닌 아이의 시선에서 어떤 놀이를 했을 때 재밌을지, 그러니까 친구 이름을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에서 뭐 친구 이름을 써봐요, 친구 이름을 뭐 읽어봐요, 이런 것들이 언어 영역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놀이로 바꿨어요. 친구 이름 글자를 교실에서 찾아봐요. 그럼 여러 이제 도서나 이제 교실에 써있는 여러 글자들 중에서 내 친구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조금 바꿔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앉아서 쓰고 읽고는 정말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쓰고 읽는 것이 아니라 쓰고 읽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냥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찾으면 재밌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교실에 있는 모든 글자를 활용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놀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 친구 이름, 만약에 내 친구 이름이 예를 들어서 재원생이라는 친구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이 친구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우리 반에 있는 글자 중에서 제자를 찾아야 돼, 얘들아. 자, 우리 제자 찾는 놀이를 해보자. 그래서 막 제자를 찾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숨은 그림 찾기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숨바꼭질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찾기 놀이, 그런 보물찾기 놀이, 그런 식으로 병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놀이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조금씩 주제를 조금 바꿔가면서 선생님들이 좀 융통성 있게 학습이 아닌 정말 놀이가 될 수 있도록, 그 학습을 놀이로 바꿀 수 있는 좀 지혜를 조금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팁을 잠깐 드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 아이의 눈높이에서 놀이를 생각하세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해 놓은 놀이가 아닌, 이 놀이를 아이의 수준으로 얼마큼 내가 맞출 수 있느냐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기르셔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5세의 아이들을 적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가 인스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인스타에서 이제 우리 주임쌤을 찾으시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 그냥 일상 사진들이 있고요. 거기 DM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 지금 이제 DM을 통해서 저를 팔로우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DM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또 이게 유튜브에서 달아드리는 거랑은 또 다른 그런 좀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평범한 일상에 어서 돌아오기를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